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과제를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회계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고 이제 분계라는 것을 처음 해봤을 텐데 어때요? 푸실만 하던가요? 이게 막 한 가지 계정 과목만 찾는 것도 아니고 차변, 대변 뭐 양쪽으로 나누는 거나 알맞은 계정 과목을 찾아 쓰는 거나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분계라는 게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고 제일 기본이 되는 회계 처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렵다고 그냥 다음부터 해야지, 이거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꼭 정확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약할 때까지, 등교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벌써 3학년 언니들은 벌써 나왔죠. 이제 우리 1학년 여러분들도 나올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들 잘 찾아서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만나서 선생님이랑 직접 얼굴 보면서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거 과제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꼭.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우리 크게 문제 1번, 2번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총 2문제밖에 안 됐었잖아. 그죠? 문제 1번에 7월까지 있었고 문제 2번에 7월까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문제 2개밖에 안 나간 거야, 과제로. 그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1월 1일 현금 5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죠? 출자라는 단어가 있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요거 한번 봤었는데 출자가 무엇을 하는 거라 그랬죠? 사장이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사장이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한다?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니까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내가 받은 거래를 지금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현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래가 생기지. 현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 거니까 남한테 갚을 필요가 없죠. 그쵸? 이거 빚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거야.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변, 대변, 거래, 판료소 했던 거 기억나요? 차변과 대변의 거래, 판료소에서 자산은 더하고 대변으로 오면 빼는 거고, 부채도 원래 자리였던 거, 대변이 더하는 거, 차변에 오면 빼는 거, 자본도 더하는 거, 반대쪽은 빼지는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쵸? 비용 자리, 수익 자리 해서 거래 판료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보자. 현금이 늘어났고요. 자본금도 늘어났어요. 현금은 우리 대표적인 자산에 속하죠?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5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 대변에 자본금 5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모모 상사로부터 판매용 책상 2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 판매용 책상이다 나왔어요. 판매용이면 우리 뭐라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막까지 달아줬었는데 기억납니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상품을 현금을 주고 매입하다, 사오다, 구입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상품을 사왔으니까 나한테 상품이 늘어났을 것이고 돈은 지불을 했으니까 현금은 마이너스 됐겠죠? 자, 상품은 자산이었고요. 현금도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써주시면 되겠지.
차변에 뭐가 온다? 상품 2만 원,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 3번 3월 3일 영업용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나왔어요. 자, 영업용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사왔어. 이거는 사용할 거다. 사용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는 우리 뭐라 그랬었지 지난 시간에? 그렇지. 비품이었어요. 비품을 사왔어. 그러면 당연히 늘어났겠네. 그죠? 그리고 외상으로 했대. 자, 외상이라는 얘기는 돈을 안 줬다라는 뜻이겠지. 그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었어.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 비품이 늘었으니까 차변에 비품 3만 원이 오면 되겠지. 네,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이러한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대변으로 오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 쓸 수 있는 건 뭐였죠? 외상매입금인가요? 미지급금인가요? 정답은 미지급금을 쓸 수 있죠. 왜? 우리 이거 계정 과목 외우는 그 표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이거 끝나고 찾아보던가 아니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찾아보세요. 이거 할 때 앞에 써 있을 거야. 상품 이외의 자산의 구입 시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상품 이외일 때 쓸 수 있다.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상품이 아닐 때는 미지급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뭐예요? 비품이지 상품이 아니고, 그죠? 비품일 땐 뭐가 와야 된다? 미지급금이 와야 된다. 만약에 똑같은 거래인데 여기가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고 만약에 쓰여 있었다면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짝꿍은 되는데 서로 반대가 짝꿍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다음 4월 4일 본사 소유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 4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일단 정확한 거 하나. 현금을 받았지. 그럼 나가 돈이 늘어났어. 자, 현금이 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차변이랑 대변 중에 어디일까? 우리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이지? 차변에 현금 4만 원 써주시면 되는데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될까? 건물이 와야 될까요? 또는 월세가 와야 할까요? 자, 내가 한 게 뭐예요? 건물이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건물이 감소되는 경우가 되겠지. 건물이 감소되고 현금이 생기는 거래라면 건물을 팔았다는 뜻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판 게 아니고 빌려준 거지. 이거 내 거야. 아직 내 거야. 그리고 월세만 받았어요. 이 월세를 뭐라고 한다? 월세를 받은 걸 뭐라고 한다?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수익 계정 과목 중에 있어요. 우리 계정 과목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수익 계정 과목에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월세를 받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차변이겠지? 그쵸? 임대료. 빌려주고 받은 돈이다. 이것은 빌려주고 받은 돈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5월 5일 직원 사나에게 이번 달 월급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직원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거. 현금은 어떻게 됐어? 우리 알고 있는 계정 과목 제일 대표적인 현금. 먼저 볼게요. 현금을 지급했다는 건 내가 돈을 줬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었겠네. 그쵸? 줄어들었어요.
자,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볼게. 직원의 월급을 줬기 때문이래.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 있었어. 그죠? 직원의 월급을 주는 거 뭐였지? 급여라는 게 있었죠? 급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어디였지? 자변. 그리고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건 다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 6번. 정현상사의 원가가 6,000원인 상품을 10,000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을 매출하다. 자, 우리 매출이라는 단어의 뜻은 판매하다라는 거야. 판매하다 무엇을? 상품을 판매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상품을 팔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팔았으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아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돈을 받았으니까 돈이 늘어나야겠지. 그쵸? 근데 봤더니 돈을 어떻게 받았대요? 외상으로 했대. 외상이라는 거 아까 위에서 돈 거래가 없었다라는 거지. 자, 상품을 팔고 외상이 생겼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매출이라는 단어는 상품을 팔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받은 돈은 생겼어요. 얼마가? 10,000원만큼.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이 6,000원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죠? 상품은 6,000원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끝이 나나요?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나왔으니까 끝났네. 그죠? 아니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금액이 양쪽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차변에는 10,000원이 나왔고 대변에는 6,000원이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6,000원짜리 상품을 10,000원에 팔면 뭐가 발생하지?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익이 발생하겠지. 이익이 발생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랑 이익의 차이는 우리 회계 첫 시간에 했었죠. 우리 그때 퀴즈 풀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수익과 이익의 차이가 뭔지. 자,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익이 발생했어. 6,000원에 사왔는데 10,000원에 팔면 내가 갖는 이익은 얼마가 발생했지? 그렇죠. 4,000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지.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익이 왜 발생한 거야? 상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랑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의 개수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양쪽에 나와 있는 금액이 같아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이런가 하는 학생들은 앞 시간 수업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중에 7,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나와 있네요. 자, 회수하다 라는 말은 돌려 받다라는 뜻이야. 내가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늘어났겠지? 그리고 외상값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내 외상장부에서 이 정현상사는 지워져야겠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외상값은 줄어드는 거야.
그쵸? 외상매출금은 줄어드는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차변, 대변으로 나눌게요. 자,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어디였지? 네, 차변 7,000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었으니까. 자산이 줄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7,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7일까지 풀어봤는데 지난 시간이랑 중복되는 거래가 많아서 좀 풀만했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쭉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1월 1일부터 볼게요. 비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자하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출자는 뭐였다? 사장이 내 회사에 투자를 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다? 자본금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투자했대? 비품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 뭐가 생긴 거야? 비품이 생긴 거겠지? 자본금도 생긴 거고요. 자, 자산이 증가하려면 어디로 가라? 차변으로 가줘라. 비품 5만원. 대변에는요, 자본금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산이 증가한 거고요. 자본이 증가한 겁니다. 다음 2월 2일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쯔위은행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빌려왔어요. 자, 돈을 빌렸어. 빌린 돈 뭐지? 빌린 돈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빌린 돈은 우리 차입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니까 우리 대출 받은 거죠. 대출. 자, 일단 현금을 빌려왔어. 그럼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어떻게 돼? 생기겠지. 빌려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차입금이 생길 거예요. 근데 빌렸다라는 돈은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되겠네. 그쵸? 현금이 증가한 거는 어디에 써준다? 차변에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에 부채가 증가한 것은 대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에서 차입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앞에 단기라는 것은 기간이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1년보다 짧으면 단기라고 볼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 굳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단기로 거래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써볼까? 얘도 자산의 증가, 얘는 부채의 증가의 거래다. 그치? 다음 3번에 3월 3일 전기세 3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했어요. 전기세를 나타내는 계정 과목,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뭐였지? 수도나 전기, 난방과 같은 것들. 우리 이거 무슨 계정 과목 사용을 한다? 수도, 광열비 사용했었죠? 수도, 전기, 난방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B로 끝나는 비용 계정 과목이 비용이 발생은 차변이고요. 계좌이체에서 지급했다는 거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라는 뜻이죠. 우리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보통예금이라고 하지.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3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비용이 발생했고요. 돈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품 4만 원이 소실되었다. 소실은 없어졌다 라는 뜻이야. 없어졌다 라는 뜻이에요. 불이 나서 비품이 4만 원어치가 못 쓰게 됐대. 사라졌대요. 망가졌나 봐. 자, 그러면 내 비품은 줄어들었겠지. 그쵸?
그리고 없어졌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손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이거 안 배운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이 손해 발생한, 손해본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계정 과목인데, 뭐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면 되지 뭐. 그치? 우리 계정 과목 아직 다 안 외웠잖아. 그죠?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비품이 줄어들었어요. 비품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어디에다 썼었지? 비품이 자산이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대변입니다. 자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 비품이 왜 줄었어? 불에 타서. 그죠? 불에 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재해 손실이라는 게 있어. 화재라던가 뭐 홍수, 폭우, 폭설, 뭐 태풍 이러한 자연재해들에 의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것들을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얘는 비용이에요. 비용. 손해본 거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래입니다. 마음 아플 때 쓰는 계정 과목이야.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5월 5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채용 상사에서 상품을 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지.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어. 선생님이 자막 달아준 기억이 나는데 뭐뭐 하기로 하다라고 나오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뜻이야. 그치? 뭐뭐 하기로 하다라는 뜻은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대금은 지급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뜻이죠. 돈을 안 준 거야.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안 줬어. 이거 뭐라 그런다? 외상이라고 하고 매입하면서 발생한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어떻게 돼? 늘어났을 것이고 나중에 지급할게요 라고 하는 외상, 부채, 빚이 늘어났겠지. 그쵸? 빚이 늘어나면 부채가 증가한 건 어디? 대변에 있고요. 상품 사온 거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산이 늘었고요. 부채도 늘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월 6일 지호 상사의 원가가 6,000원인 상품을 만원에 매출하고 3,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뭐야, 너무 어려워. 그치? 자, 끊어. 여기 이렇게 컴마 있는 데서 끊을게요. 끊어서 봅시다. 하나하나 한번 분개를 해볼게. 일단 앞에 거부터 분개를 봅시다. 원가 6,000원인 상품을 만원에 매출했어. 물건을 팔았네. 상품을 팔았죠? 그럼 상품이 줄어들 거야. 그럼 어디로 가? 대변으로 와야 되지? 대변에 상품 6,000원. 이 줄었어. 그리고 돈은 만원이 생겨야 되지. 이 만원을 어떻게 받았나? 라고 봤더니 쪼개서 3,000원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7,000원은요. 외상으로 했대요. 상품을 팔면서 외상으로 하면 뭐라고 한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 6,000원에 사온 걸 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 생기는 거야? 4,000원의 상품 매출 이익이 생기는 거겠지.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변에 나온 금액과 대변에 나온 금액이 각각 만원으로 일정하면 분계가 잘 이루어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 과목이 몇 개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7월 7일 날 봤더니 위 6월 6일에 외상대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대. 또 새로운 게 나왔어. 자기압수표라는 게 나왔네요. 자, 자기압수표라는 것은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금액인 정해진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 한 장으로 받는 걸 얘기하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하얀색으로 돼서 거기에 10만 원 정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라거나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러한 수표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6일 날 우리 요 거래, 6월 6일 거래에서 외상값은 요거네. 외상매출금. 그죠? 요 지울게. 요 외상매출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외상값을 받았대. 그러면 내 외상은 앞으로 받아야 될 외상값은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되겠지? 그쵸? 그리고 자기압수표라는 게 생겼네. 그쵸? 그러면 차변에 자기압 수표 7,0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7,000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얘는 맞았어요. 외상매출금은 맞았는데 자기압수표는요. 자기압수표라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압수표는요. 현금을 우리가 장수로 다 가지고 있기 힘든 정도의 액수라거나 아니면 편리성을 사용을 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수표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압수표는 현금과 같은 원리로 사용하시면 된다. 같은 뜻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자기압수표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분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보면 계정 과목을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얘가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음 회계를 공부할 때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분계 차대변을 할 때는 처음에는 돈과 관련된 걸 먼저 찾았어. 돈이 늘어나느냐 나가느냐를 먼저 찾으시고요. 뭐 외상값이 생길 수도 있고 계좌이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다 다르겠지? 근데 어쨌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먼저 알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잖아. 그죠? 그것처럼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유 또는 원인 결과 아니지 결과는 돈이니까 이러한 것을 찾는 거야. 이걸 찾아서 반대쪽 계정 과목에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위에 7월 7일 걸 잠깐 볼게. 일단 이걸 하려면 계정 과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압수표 나왔네? 현금이네? 라는 거 바로 알지? 그죠? 그럼 현금을 받았네? 그러면 늘어났네? 그럼 당연히 어디야?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이 현금이 늘었어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니지, 플러스가 아니라 7,000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는 뭐가 오면 왜? 이유가 뭔데? 원인이 뭔데? 라는 걸 적어주는 거야. 왜 돈이 들어왔어? 외상값을 받았기 때문이야. 아, 외상매출금이 들어와서 현금이 늘었구나. 라고 그 이유나 원인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할 때는. 아직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 그럴 거예요. 다들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어렵지. 그렇지만 이 분계라는 게 회계 처리하는 거에 제일 기본인 만큼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서 만나요.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